30대 영끌족들이 다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게 뭔가 싶습니다. 저렇게 계속 영끌족들을 부추겨 가지고 집을 계속 사게 만들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궁지로, 파멸로 몰고 가려고 저러는 걸까 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다시 집을 사는 30대들 부동산의 변곡점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뭐 출산 2년 이내 신생아를 가진 가정에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024년 1분기에 30대 이제 가구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6%로 최고로 늘었다. 서울의 강북 지역 9억 이하의 아파트 매수가 크게 늘었다. 뭐 아니면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산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끌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지막 수작질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끌족이라고 하는 말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은 차주라는 용식입니다. 우리가 2011년에서 2014년에는 하우스푸어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영끌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저들이 앞으로 어떤 이제 결말을 맞겠습니까? 지옥으로 추락한다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1% 2%대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대출 이자가 5% 6%예요. 거의 2배에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대출이자 80만원 내던 거 200몇십만원 내면 살 수 있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자로 있잖아요. 뭐 200만원 넘게 낸다라고 하는 건 현실 생활을 거의 못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가짜 전문가 놈들이 얘기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뭐 삼성전자 다녀가지고 연봉이 뭐 1억 5천씩 돼서 부부의 합산 뭐 실수령액이 2천만원 넘어가지고 몇백만원 대출 이자는 눈 하나도 깜짝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버는 이제 지인들이 라고 해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낼 수 있냐? 그러지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뭐 1억 5천이다. 그러면은 뭐 월에 뭐 대략 뭐 한 1100만원 이렇게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은 뭐 한 800에서 한 900쯤 될 겁니다. 많죠. 되게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또 그네들은 또 그네들의 삶에 맞춰서 또 살기 때문에 씀씀이가 또 정해져 있고 실제로 아주 넉넉하게 매월 이렇게 남는 돈이 생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연봉 2억 받으면 실수령액으로 월에 한 1100에서 한 1150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여유있게 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뭐 5억 빌리고 10억 빌리고 아주 여유롭게 대출이자 내고 원금 내면서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영끌족들 30대들이 무리하게 집을 산다라고 하면 그들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대를 앞질렀다. 뭐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뭐 개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지만 뭐 신생아 특례가 뭐 대출금리가 연 1에서 3%다. 보금자리가 4%인데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네요. 하지만 어쩌려고요? 1%에서 3%지만 대출 원금은 안 갚을 거냐라는 겁니다. 대출 원금 갖고 이자 내고 하면 생활할 수가 있냐? 생활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너무 만만하게 수월하게 욕심 부렸다가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큰손이 40대인데 뭐 이래저래 30대가 더 많이 이제 매입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다 보니까는 빌라나 오피스텔로 비아파트로도 확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식으로 계속 뭐 집을 사야 된다 살 거다 이렇게 이제 부추기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뭐 노동강인이 지랄인이 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오르든 어쩌든 간에 그걸로 뭐 되게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인 여유를 갖고 있거나 이러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저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걸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러다가 인생이 지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난감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영끌족들이 돌아왔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라. 이렇게 부추긴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쩌려고 저러는 걸까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을 30대들을 40대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건설업체가 안 살아나는 걸까요?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건설업체들 다 망해야 되는 거죠. 그네들이 그동안에 폭리를 너무 많이 취했고 집값을 부추기는데 주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나 아니면 관련 뭐 위원들이나 그들은 왜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저렇게 목매는 걸까요?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가뜨리면
망가뜨리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인 거죠. 윤석열 정부는 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왜 저렇게 집을 사면 이제 혜택을 주는 저런 쪽에다가 세금을 계속 쏟아붓는 걸까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경제가 망하나요? 아니면 저렇게 해서 부동산을 경기를 계속 떠받들면 경제가 나아지나요? 부동산에 주택담보대출로 30년 50년짜리로 3억 5억 빌리면 도대체 소비는 뭘로 하라는 겁니까? 뭐 죽어도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생활하는 생활비가 여력이 있어야지 소비도 하고 아이들과 여행도 가고 뭐 맛집도 다니고 이래저래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쓸 돈이 없어서 미칠 지경인데 물가가 올라서 난린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은 계속 사라고 연끌적 떠들어대면 보통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걸까요? 참 암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저러는 걸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자꾸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데 저러고 난 이후에 나중에 지나고 나면 집값 우르르 무너지고 비싼 가격에 집을 산 연끌족들이 다 은행에 발목 잡힌 노예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계속 되는 거죠. 물론 저 같은 사람은 겁이 나서 지금 집을 사라고 해도 못 사겠지만 참 어처구니 같고 안타깝고 황당하고 답답하고 놀랄 지경입니다. 앞으로 저러다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질까라는 염려도 계속 되죠. 뭐 이래저래 연끌족들 계속 돌아왔다고 지금 집 사라고 계속 부추기는데 저렇게 부추긴 이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당한 사람들,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고맙다는 얘기 들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큰일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래저래 지금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염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함부로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고 연끌족이 되겠다라고 나도 연끌족이 되어볼까라고 마음이라도 먹으면 인생이 곧바로 지옥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로 도장 찍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친절하게 밝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악마다. 당신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정말 좋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까칠하게 깐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쩌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나에게 훨씬 더 이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고 함부로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에 덜컥 도장이라도 찍으면 결정을 했다가요 인생이 끝장난다라는 걸 명심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집 3에 5억 빌려준다고 했더니 연끌족들이 돌아왔다라는 개소리에 놀아나면 안 되겠습니다. 저런 말에 놀아나서 연끌족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전부 다 빚의 노예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정부까지 나서서 나라까지 나서서 언론까지 나서서 집사라고 꼬드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